예, 바로 2부 이어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가장 수시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정시 지원 점수가 과연 얼마 정도 되어야지 가는 게 좋을지 오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문계의 경우인데요. 올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국어 영역을 비롯해서 그리고 국어가 일단 어려웠죠, 그죠?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상했던 최상위권의 합격선보다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인문계 경우의 최상위권 합격선은 288점 보고 있습니다. 300점 만점입니다. 주로 인문계 최상위학과라고 하면 보통은 서울대, 사과대, 경영, 나군의 연대교영, 고대교영을 갈 수 있는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략 올해 같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국어, 수학, 탐구 합계 점수가 대략 290점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프리패스 받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대략 288점 이상이면 인문계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다 갈 수 있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지원 하한선을 281점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 하한선은 대체적으로 인문계 경우에서는 소비자동이라든지 농경제사회학과를 말씀드리는데 281점 보고 있습니다. 연대 고대 지원 하한선은 보통 연대시나 고대 보건행정을 일컫는데 정책관리학과죠. 273점 보고 있고요. 주요 11개대 보통 중경외시라고 일컬어지는 대학들 가운데 시립대 철학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3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점수대를 이렇게 큰 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정도에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무슨 과는 몇 점이다, 무슨 과는 몇 점이다라고 해서 합격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 점수는 당연히 원점수입니다. 그죠? 실제 수능에서 지원할 때는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특히나 탐구 영역만큼은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시험에서 국어는 지독하게 어렵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사회탐구는 쉽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은 한국사도 쉬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른 표준 점수 차이가 이 원점수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점수를 엄격한 의미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보다 쉬운 과목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2, 3점 정도 더 더해서 합격선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인문계 기준에서 290점 이상이면 프리패스다 생각하시고 서울적 상위권대 지원 하한선이 263점 정도 되니까 서울적 상위권대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래도 270점대는 가져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어 수학 탐구 기준의 서울 소재대학 지원서인데요. 보통 저희가 카톨릭대, 상명대 지원서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지원 점수는 300점 만점에 24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기준이고 주요 상위권 대학은 1등급 기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대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학별로 사실상 영어에 대한 점수차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영할 때. 그래서 영어 점수차를 의미 있게 반영한 대학들은 1등급, 2등급 점수차를 유의미하게 보면서 지원해야겠지만 영어 점수차를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한 대학 경우에서는 영어 설령 2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국어 수학 탐구 점수만 상당히 어느 정도 맞으면 대학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입니다. 그죠? 자연계 최상위학과라고 하면 보통 서울대, 연대, 가대, 성대, 울대, 연가성을에서 메이저 의예과 갈 수 있는 점수를 보시면 되고요. 그 점수대는 288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라서 점수 예상을 어느 기관에서는 291점도 예상할 수 있고 290점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점수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합격선을 예측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난이도에 대한 차이는 원점수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과목을 시험 친 학생들은 이보다 조금 점수가 1, 2점 내려가도 지원해 볼 만한데 쉬운 과목을 치는 학생들은 좀 더 점수를 높게 봐야 한다는 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지원 하한선이죠. 농생계열 쪽 학과들 산림과학과의 지원선을 274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연대 생과계열, 고대 보건계열 쪽 점수대를 267점,
주요 10개대 서울시립대 환경원이라든지 등의 점수 지원서를 253정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적어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지원 하한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해당 대학의 인기학과를 가려고 하면 좀 더 그보다 점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까 대표님께 설명드렸을 때도 이 깨알 같은 글씨로 배치표를 보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 깨알 같은 글씨는 뭐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잘 안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학생들은 잘 봐요. 그 나이 때는 뭐 작은 글씨를 잘 보이는 나이인데 뭐 부모님께서는 뭐 툭 던져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보니까 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면 뭐 온라인 그런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설 기준이죠. 카대 생활과학대 그 지원 하한선을 231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2등급 기준이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영어 점수에 대한 해석은 영어 점수의 변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의를 들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큰 비주얼로 보여지다가 이건 잠깐 이제 뭐 카메라용으로 보여드리려고 점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배치표에도 뭐 당연히 나와 있는 점수대인데요. 배치표는 이제 디자인상으로 위치를 보기 때문에 이 가로줄로 쭉 돼서 이게 점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인문계열 자연계열, 연대 인문자연, 고대 인문자연, 교대 서울교대 경희교육대 시작해서 지방교육대까지 그죠? 의지안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방한의대까지 건대, 경희대, 동대, 서강대, 시립대, 성대, 이대, 중앙대, 외대까지 해서 외대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그냥 그 해당 학과하고 주요 이제 상위권 학과와 주로 하위권 학과에 대한 점수 폭을 저희가 기재했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해당되는 배치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숫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대략적 위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300점 만점의 숫자로 다 적어봤습니다. 여기 뭐 이대의 경우에서는 이제 의예과가 예외적으로 인문계열도 뽑습니다. 워낙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합격선이 꽤 높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자연계는 광역을 뽑죠. 그죠? 이게 다른 대학과 차이고 다른 대학은 대부분 경우가 다 모집 단위별로 점수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상위권 학과와 하위권 학과에 대한 대략적인 지원선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왕 이제 점수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적어서 배치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러면 의상학과는 저 점수에 딱 끊어지느냐, 그리고 상위권 학과가 적어놨던 뭐 경찰행정이라든지 뭐 세무학과 이런 정도의 과들 글로벌 경영들이 매번 저 점수로 딱 끊어지냐 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뒤바뀝니다. 그 상황만큼은. 그렇잖아요.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제 덜 지원하면 점수가 내려갈 수 있고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간판 위주로 지원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 위치를 바꾸기에 좀 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해당 대학에 하한선과 상한선의 지원선이 있으면 그 범주에서 대부분 움직이니까 뭐 눈치작전을 칠 사람은 치시고 아니면 말씀을 알겠지만 어쨌든 그 범위에서 대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상위권 학과라는 것은 선호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축구 합격까지 고려한 합격선은 저보다 꼭 안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그 배치표 서열상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배치한 것이지 반드시 연대경영과 고대경영이 항상 인문계에서 탑이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대략적 그런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외대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해서 동양어과 중에 몽골어과 한선을 그리는데 어쨌든 저런 학과의 경우에서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정도 감안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발표해 드리지만 지금은 요거 하나는 아주 큰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오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지원선을 잡는 것이고 정말 시험을 정말 남들 못 볼 때 정말 잘 봐서 뭐 정시로 무조건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그냥 참고 삼아서 수시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때 정시 전하는 방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능 성적 분석 키라고 해서 대략적인 이제 문구를 적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원점수 상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국어, 수학, 탐구에 원점수 학기가 있겠죠. 그죠? 예상 등급이 있겠고, 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현재 순간부터 해서 내가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 얼마고, 백분위가 얼마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평가원이 채점자들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수시연에 대한 전형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대략적인 분포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5일 성적 발표 후에서는 내가 받아보는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 특히나 그 점수가 대학별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점수가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고요. 실제 수능을 가채점 하다 보면 저희가 매번 경험하는 경우인데 열에 한 명은 본인을 위한 것인지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채점을 가짜로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데도 맞았다고 그러고 틀린데 맞았다고. 이거 성적이 나와봐요. 성적이 나와봐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 엄격하게 채점 학생도 있겠지만 뭐 밀려 쓰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성적표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종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등급에 대한 가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능 최저 통과 여부라든지 정시 합격선을 예측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등급 컷은 뭐냐? 저희도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표본을 받아본 거 가지고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 것이 맞을지 다른 계양 것이 또 맞을지를 당연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0.0001% 가지고의 그 비율 때문에 1컷이 뭐 점수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그 범주에서 아 이번에 국어가 이제 1등급 컷이 86이 나왔고 기간에 따라서는 85도 봤으면 아 그만큼 어렵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학에 92점이 1컷이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뭐 변별력 있게 나왔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상한 입장에서 저희 종로학원에서 예측했던 것이 당연히 맞기를 바라긴 하였지만 어쨌든 예측입니다. 예측. 항상 그렇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는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보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이해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10수년간에 걸쳐서 등급 컷을 예측해 보지만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아니 어제 국어가 지독히 어려워갖고 나는 표본 제출할 때 나는 시험 안 냈는데 다른 학생 잘 본 학생들까지만 채점해봐서 1컷이 높은 거 아니냐, 뭐 2컷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할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수능이 어렵거나 쉬웠거나 어쨌든 앞서서 온라인 입력에서 점수를 제출한 학생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정도 차만 있어요. 정도 차가. 그러니까 어제같이 시험이 어려우면요 표본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려요. 시험이 쉬운 날이잖아요. 아주 빛의 속도도 빛의 속도도 와요. 그거 다 감안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뭐 어제같이 어려웠던 경우에서는 뭐 조금 더 저희도 사실 20기간으로 보면 등급컷 예측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졌는데요. 그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분석으로 보시고요. 그러나 약간의 오차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국어 수학은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좀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탐구로 들어가면요 정말 뭐 경제 과목이라든지 세계사 등등의 과목은 또 과탐도 2과목은 그렇잖아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점수가 이제 지금에서 판단하는 경우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를 반영한 것이 표준 100분위가 최종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은 만점 받았다고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은 약간 내 점수를 실제 표준 점수 받을 때는 좀 깎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어려운 과목에서 뭐 2점, 3점 틀린 학생들은 실제 수능 표준 점수로 나온 결과에서는 좀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면을 좀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요 저희가 자료집이 제가 설명할 내용이 2부 자료집이 있는데 자료집을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제가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제 자료집은 여기 2부에 보시면 2부 3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영고 정시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놨는데요. 실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다른 이제 주요 대학들 경우에서도 모집 요강이라든지 그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살피면 충분하게 이제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참고할 사항이 뭐냐면요. 3쪽의 중간 아래 보시면 서울대 정시원조 접수가요. 다른 예상되는 다른 대학보다도 12월 30일 날 일찌감치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혹시나 서울대 정시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른 여타의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2월 31일 날로 일찌감치 마감하니까 그 실제 서울대에 지원하는 그 상위권 학생들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그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마치고 동시에 이제 연대고대 그 나군에 지원하는 패턴을 아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연대 정시원전 접수가 저 4쪽에 나오죠. 4쪽 위쪽 보시면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접수하고요. 고대 정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연대고대는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눈치 작전을 어떻게 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까지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했느냐? 보통의 지원 흐름이 이랬습니다. 서울대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쓰면서 그 연대고대 마감 시간 관계없이 그냥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31일이 마감이면 31일 날 같이 이렇게 가군에 서울대 넣고 나군에 연대고대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연대고대를 뭐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누구는 엄청 불호 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이 주로 상위권 학생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대 한양대를 노리면서 연고대를 추가 합격을 노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이때 잡히는 그 연대고대 그 뭐죠? 실제 그 지원자들은 대부분 상위권일 것이다라고 추정해봐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학생들이야 그냥 막 지원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의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상당히 변수가 되었죠.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에서 연대 지원자와 고대 지원자의 고민이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대가 1등급, 2등급 점수 차가 5점 차잖아요. 고대가 1점 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점수 차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 하여튼 이제 연고대에서 그 영어 점수 차가 제법 나는 특히나 이제 1등급 그 90점 이상의 비율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연계열은 이 과탐 선택에 따른 부분이 상당한 또 유의미한 또 차이성을 둡니다. 서울대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투 과목을 해야 됩니다. 투 과목을 하는 학생들은요 은근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대 그 지원 점수라든지 특히 20개월 점수 배치할 때는 실제적인 예상 점수보다는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유는 뭐냐? 과탐 투 지원자가 옛날보다 많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투 과목 지원자에 대한 나름 점수 분포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봐야 의미하다 생각하시고 연대는 그 상관이 없죠. 그죠? 완난 지원자 다 포함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과 경우는 이제 제2외국어 대체가 고대는 작년서부터 대체가 안 됩니다. 그죠? 연대도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올해 또 마찬가지겠죠. 아랍어도 지원 강풍이 불어왔고 아랍어를 잘 찍어서 1등급 받은 학생은 연대는 대체가 되니까 상관없는데요. 고대는 대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상황도 잘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5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작년도의 결과를 상세하게 이제 그 경쟁률을 비롯해서 합격선을 적어 놨습니다. 이 점수는요. 올해하고 패턴이 크게 안 바뀝니다. 그죠? 또 하나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요. 지원하기가 좀 더 유용합니다. 올해는 절대평가 2년 차죠. 작년도의 입시 교양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죠? 따라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왔던 점수를 대체로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그렇게 보시고요. 연대는 이제 올해 바뀐 게 뭐냐면 6쪽에 보시면은 요 점수는 이제 그 학생부 100점 만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연대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수능 100%로. 수능 100%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제 약간 바꾸어서 이제 그 수능 점수로 또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고대는 동일합니다. 그죠? 고대 동일한데 다만 올해는 이제 연대고대가 이제 그 영어 점수가
성적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 시비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쪽에 보시면요, 의치한 정시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의대가 이제 모두 37개고고요. 그다음에 치의대 11개고, 한의대 12개고인데 그 대학마다 워낙 이제 간판학과다 보니까 세부 사항들이 좀 더 다 다릅니다, 그죠?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의대를 정시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아마 지금서부터 발품 팔아서 많이 연구를 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전형 방법이라든지 영어 절대평가 발형 점수, 그 작년도 합격 수험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제 그 표 하나하나의 줄마다 실제 작년도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올해 지원할 때 아마 좋은 참고로 아마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대, 치대의 점수는 그 대학별 한산 점수 기준으로 저희가 다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점수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의대는 이제 주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 대학 알림이 사이트, 어디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비고 활용 기준을 또 참고하시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인데요. 그 교대 정시 전형과 분석과 지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교대는 이제 문과학생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크게 바뀐 사항이 뭐냐면 서울교대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하고 면접으로만 반영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변화사항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대학은 아무 관계 없는데 교대만큼은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대비가 엄청나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을 제가 이제 준비해 왔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요. 12월 5일 날 최종 성적표 나올 때까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